구모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양명학 요점 정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백지노트 모두들 준비되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양명학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리학하고 꼭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자, 양명학 주장한 사람 누구죠? 그렇죠. 우리 이름도 예쁜 수인이, 주희도 이뻤는데 수인이도 이름 이쁘네요. 혹은 양명학을 창시한 얘는 왕양명입니다. 자, 같은 인물이에요. 왕수인, 왕양명. 자, 이 양명학의 키워드는 오늘 정말 심플하게 갈게요. 두 개로 그냥 나눠 버릴게요. 우리 학습지에는 3개로 나눠져 있는데 2개로 해도 될 것 같아서 2개로 할게요. 그리고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비교점은 있지만.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기존에 이기론과 심성론 이렇게 성리학은 나눠봤는데 양명학에서는 이제 이기론과 심성론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심을 중심으로 보는 심즉 리사상이라서 얘로 이제 심성론과 이기론을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증리로 요약 정리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양하는 방법, 얘가 생각한 수양 방법, 이제 양명이가 생각한 수양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심증리를 먼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심증리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심, 마음 심자죠. 그리고 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리자죠. 자, 갈로 치울게요, 그냥. 자, 이 심과 리는 즉, 같다라는 의미죠. 심이 리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리학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성리학에서는요. 자, 요거는 팁으로 쓸게요. 회색 부분. 자, 얘는 팁. 주희의 주장입니다. 주희. 자, 주희는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 천리가 있어요. 자, 천리가 모든 사물에 뻗어서 들어갑니다. 자, 인간에게도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꽃에도 들어갔고요. 혹은 이제 돼지에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약간 멍멍이가 되어버렸네. 딴 걸로 그려버려야겠다. 자, 이제 강아지. 자, 강아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리라는 게 무조건 기와 결합되어서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리의 개념이 대충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리의 개념도 기억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증리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 이 부분이 성증리라고 했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거를 성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죠. 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이라고 안 부르고 성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얘는 성이라고 부르고 이하고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성즉 리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에 있는 이 리는 다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고 했죠. 꽃에 들어있는 리나 강아지한테 들어있는 리나 아니면 인간에게 들어있는 리나 다 똑같은 리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양명이가 성리학을 공부하던 성리학 공부 열심히 했던 그런 성리학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나무를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꽃 대신에 이제 대나무를 들고 왔어. 그래서 대나무를 열심히 뚫어져라, 열심히 쳐다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치를 깨닫고 싶어 했던 거야. 즉 경물치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사물에 나아가서 이제 알을 지극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나무를 봤어. 근데 결국은 양명이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몸에 이제 병이 생긴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사물을 굳이 왜 탐구를 했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얘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심학을 펼친 사람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걸 집대성한, 정리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학습지의 플러스 부분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 주희의 팁 부분하고 비슷하게 가지만 이제 정 다른 길을 갑니다. 자, 천리, 얘도 천리 이야기를 합니다.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자, 이제 하늘은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천리가 우리 인간에게 옵니다. 자, 인간에게. 근데 이 인간에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인간 사람으로 그릴게요. 자, 사람 모양으로 그릴게. 자,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그냥 사람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 천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성리학의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사물한테도 이렇게 가잖아요. 요 그림 보면. 근데 이제는 이 사물은 더 이상 이치를 담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내 마음만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 인간의 마음 쓸게요, 이제는. 자, 인간의 마음이죠.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마음이 바로 천리인 거예요. 자, 심, 즉, 리인 거예요. 심, 즉, 리. 같다, 아예 같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같다.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심, 즉, 리입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얘는 원래 그 주의의 경우는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 이 성이 발하면 정이고 이런 거 표현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마음과 성, 본성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했나 봐. 그래서 이제 단순화시킵니다. 마음이 바로 성이야. 그리고 이 성은 마음의 본체라는 말 얘도 따라 합니다. 하지만 뭐 엄격하게 막 그 분리했던 그러한 내용으로 분리를 해내진 않아요. 성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르게 설명하지 않고 단지 마음은 곧 또 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맹자의 주장 중에 양지라는 게 있었죠. 양지. 이 양지하고도 이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의 본체가 성이면서도 양지면서도 즉 얘네들은 다 같은 거야. 마음의 본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양지도 마음의 본체, 성도 마음의 본체, 그리고 본체이자 마음 그 자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양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왜 심증리 사상을 이렇게 제시하게 됐느냐? 아까 대나무 이야기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가 고민을 했어요.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사물에서 이치를 탐구하는 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걸 확연하게 깨닫게 된 비유가 요거예요. 자, 효라는 이제 덕목, 효라는 이제 덕이죠. 우리 이 덕을 우리 즉 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치를 효라는 이치를 탐구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성리학의 주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성리학의 입장에서 자, 또 팁. 자, 성리학의 입장에서 이제 효를 살펴보려면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이게 나야. 그리고 얘가 이제 부모님이야. 자, 근데 성리학의 경우는 이제 상대방한테, 즉, 내 바깥에 바로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모님한테 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 효가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 얘를 뚫어져라. 이제 사물에 나아가서 뚫어져라 연구하다 보면 알매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성리학의 주장인데,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양명학의 경우는 내가 있어. 나와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부모를 내가 바라보잖아요. 그때 생겨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효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게 효지 부모에게 들어있는 게 효가 아니잖아요. 즉 사물의 바깥 외부에 있는 그 사물에 들어있는 이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증리 사상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자, 심증리 사상에 대한 근거.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용어도 있거든요. 심, 외, 무, 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바깥에는 이제 더 이상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부모님, 이제 부모님의 경우도
우리 사실 효라는 개념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지 내 마음 밖에서 이런 덕목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 즉 내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심외무리인 거죠. 즉 내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심외무물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과장하자면 내 마음 바깥에는 더 이상 이제 사물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요런 시가 있거든요. 우리 김춘수의 시 중에 우리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요런 내용에 한번 읊어줄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즉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신경을 안 쓰고 즉 바깥에 있는 이 사물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몰라. 그러면 내 마음 바깥에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거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심외무물인 거야. 내가 신경을 안 쓰면 내 바깥에 그 물체는 의미가 없어. 이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을 써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이치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심외무리, 심외무물이라는 추가 플러스 용어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용어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양지 이야기 선생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양지 이야기를 한번 하러 갑시다. 양지 중요하니까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지는 또 진하게 양명학은 주요 키워드 다 중요해요. 사실 쓰는 거. 자, 천리, 마음, 성, 양지 다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 중에서 양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양지란 먼저 우리 맹자가 이야기하셨죠. 맹자 개념을 계승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맹자가 양지를 뭐라고 했냐면 선천적,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는 도덕적 자각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 지자가 알지자거든요. 즉 배우지 않고도 알고 태어났을 때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선설의 근거라고 그때 선생님이 제시를 해드렸었죠. 양지가 우리 인간 본성 착하다는 그 근거 중에 두 번째 근거였다. 첫 번째 근거는 사단이었고요. 두 번째 근거 양지와 양능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지를 이제 조금 더 심화 버전해서 양명학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양지가 마음이래. 그리고 이게 성이래. 그리고 이게 천리래. 그러면 이 양지를 우리가 충분히 실천을 하면 그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즉, 이 양지를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게 이제 삶의 목표가 된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다 실천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이치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천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실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양지입니다. 치양지. 여기에서 치자는 이제 실현하다, 실천하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치양지입니다. 자, 양지를 실천하다. 이게 목표입니다. 자, 수양론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수양론으로 가야겠죠. 수양법, 치양지가 이제 목표니까 우리 수양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양법. 자, 우리 수양 목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양 목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목표 제시를 해야겠죠? 자, 목표는 성리학하고 동일합니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멀리하는 것. 요게 목표입니다. 동일해요. 다만
이 의미가 조금은 해석 방법이 조금은 다르겠죠. 해석 방향이 달라요. 즉 존천리의 개념에서 이 천리가 아까 뭐라 했죠? 양지라고 했죠. 요거 까먹으면 안 돼요. 천리는 양지입니다. 혹은 마음입니다. 혹은 성입니다. 여기서 약간 또 TMI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양명학은 성증리를 거부할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 들어있거든요. 심증리가 메인이긴 하지만 이 심증리 속에 성증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성이랑 같은 거니까. 성증리도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심증리다. 왜냐면 심과 성의 개념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의 수양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지를 보존해서 이제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과 멀리해라. 자, 요런 거 이제 수양 목표로 삼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딴 거는 다 떼놓고 경물 치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공리 부분에서 경물 치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공리라는 말을 안 쓸 겁니다. 왜냐면 사물의 이치를 이제 더 이상 궁금해하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사물의 이치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심외물이 내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어서 외부 사물의 이치를 궁금해하진 않습니다. 자, 경물. 이제 이 경물의 의미가 성리학 때의 경물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격자가 바로잡다의 개념이 되고요. 물자가 아까 이 물자랑 같은 거예요. 즉, 이 물이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게 내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깥에 물이 있다고 해도 그 물이 내가 인지를 안 하면 존재가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즉, 내가 인식했을 때만 그게 존재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즉, 이 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인 거예요. 마음의 일이에요. 이 마음의 일을 격이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바로잡다. 바를 정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잡다의 개념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치지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입니다. 치양지입니다. 아까 치양지 했던 이유가 여기에 써먹으려고 지금 치양지 이야기를 했어요. 치양지입니다. 즉 양지를 실천해라 입니다. 자, 써볼게요. 실현하라, 실천하라 입니다. 자, 내 마음속에 있는 양지를 실천을 해라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경물 치지 부분은 우리가 뒤에 성리학 양명학 비교 분석 정리할 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수양론 마지막 정리, 지와 행의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자, 지자 또 한자 씁니다. 알지자, 그리고 행동할 때 행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성리학 떠올릴게요. 성리학의 이제 그 주의의 경우는 빨간색이 멈춤이라는 걸 알아야지 네가 행동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명학의 경우는 너 백날 빨간불 알면 뭐하니? 빨간불에 네가 건너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즉 네가 행동을 안 한다면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행동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와 행은 하나나 다름없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지행합일입니다. 지와 행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다 뭔가 뭉뚱뭉뚱뭉뚱 다 똑같다 하는 게 되게 많죠. 아까 천리도 같고 마음도 같고 성도 같고 양지도 같은데 이제는 지와 행이 같대요. 지와 행이 같은 거래요. 즉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용어도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는 거, 지는 행함의 시작이고 그리고 행함은 알매 완성이다.
즉 얘네 둘은 그냥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까지도 익숙해지면 명확하게 양명학을 알 수 있겠죠. 자, 즉 얘네 둘은 본래 하나다. 알므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원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치앙지 개념도 중요했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성리학과 양명학을 어떻게 비교 분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